언니의 일생. 아침 일찍부터 작은 언니를 따라 냇가에 갔다. 저녁 달님께 소원을 빌어할 때 필요한 집을 놀이할 물건을 만들려면 잘 마른 풀 가지를 많이 꺾어야 했다. 남들이 다 꺾어가기 전에 좋은 것만 골라서 열심히 꺾었다. 깨순아, 이제 가자, 빨리. 집에 가서 어서 만들어야지. 작은 언니 따라서 한아름씩 안고 집 앞마당 옆에 내려놓고 앞론 한 곁에 쌓아놓은 짚을 한 줌씩 들고 와서 집을 놀이 준비에 바빴다. 저녁이 되어 달뜨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해는 서산으로 붉은 노을을 남기고 넘어가고 있을 때이다. 큰 언니가 달맞이 가려고 나오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다. 긴 댕기 머리는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얼굴은 달걀같이 둥근 형에다 피부는 뽀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 아무튼 옆집 뒷집 처자들이 앞산으로 달님께 소원 빌러 가는데 어제 온 눈이 발목까지 차올라왔다. 달님을 남보다 먼저 보고 소원을 빌려면 최대한 높은 곳으로 가야 하므로 빨리 발이 빠져도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힘들게 상중턱에 올라 모두가 달뜨기만을 기다릴 때 해는 지고 어두움과 함께 둥근 달이 높이 떠올랐다. 와, 달이다. 달이 떴어. 모두가 함성을 지른다. 산 아래 눈독에서는 낮에 만들어 놓은 것을 들고 와 나와서 그 끝에다 불을 붙여서 달을 바라보며 아래 위로 흔들며 달님 절 받으라 하고 산 중턱에는 곱게 차려입은 처자들이 두 손을 얌전히 모으고 달을 바라보며 정성껏 소원을 빌었다. 산 아래 논둑에서는 낮에 만들어 놓은 것을 들고 나와서 그 끝에다 불을 붙여서 달을 바라보며 아래 위로 흔들며 달님 절 받으라고 하고 산중턱에는 곱게 차려입은 처자들이 두 손을 얌전히 모으고 달을 바라보며 정성껏 소원을 빌었다. 깨순이 언니는 좋은 총각한테 시집가게 해달라고 빌고 깨순이 작은 언니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빌고 깨순이는 언니처럼 빨리 커서 학교 가게 해달라고 제각기 소원을 빌었다. 이웃집 순돌이는 지불놀이 하는데 좋아서 뛰어다니다가 머리에 불똥이 튀어 머리카락까지 태웠다. 그렇게 한바탕 소원을 빌고 있는 동안 달이 중천에 떠올라 온 세상을 밝게 비추며 우리들의 소원을 알았다는 듯 싱글벙글 웃으며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 더욱 기뻤다. 깨순이네 집에서 동네 노래 자랑을 하기로 하여 대청마루에다가 무대를 설치하느라고 분주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앞마당 가득 모여 있었다. 윗마을 아랫마을에서도 구경하러 오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들떠 있을 때 무대 위에서 징소리 함께 무대의 막이 열리고 지금부터 흥겨운 노래자랑을 시작하겠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대 쪽을 바라보고 자,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보름 명절입니다. 오늘 달님께 소원 잘 비셨습니까? 혹시 오늘 노래자랑에서 1등하게 해달라고 달님에게 빌었던 분은 오늘 꼭 1등 하실 것입니다. 하하하하하. 열심히 잘 불러주십시오.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누구나 나와서 실력을 발휘해 보세요.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 첫사람의 노래 순서가 끝나고 돌아온 큰언니의 세 번째 순서로 청포도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그늘 아래서 청포도 사랑을 잘 불렀다. 그런 다음 입마을에서 온 아저씨가 각설이 타령을 불렀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품바 품바 다리를 절름절름하며 마지막에는 바가지를 들고 한 푼 줍쇼 한다. 재밌었다. 아랫마을 갱순이도 가수원 길을 뒷집 언니는 비둘기 집을 당숙 아저씨는 장부 타령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나는 산토끼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너도 나도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동안 둥근 달은 온 세상을 대낮처럼 밝히고 밤은 점점 깊어가고 시상식 시간이 돌아왔다.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5등, 4등. 다음은 장부 타령을 부른 탕숙 아저씨가 3등을 했고 입마을에서 오신 아저씨 각소리 타령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2등을 했다. 사람들은 누가 1등을 했을까 다들 숨을 죽이고 TV는 누가 탈까 내가 탔으면 좋겠다 조그만 깨순이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1등은 청보도 사랑을 부른 깨순이 언니가 1등입니다.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너무 좋았다. 언니가 TV를 타니까 TV를 보러 아랫마을 갱순이네 집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다. 또한 노래 잘하는 언니가 있어서 무척 자랑스럽고 어깨가 으쓱해졌다. 어느덧 정월달도 지나고 꽃샘추위가 한창인 어느 날 입마을에 사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집에 왔다. 깨순아, 어머니 계시니? 네, 안녕하세요. 엄마, 입마을 아주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 추운 날 어쩐 일이시래요? 깨순아, 큰언니 보고 따뜻한 꿀차 한 잔 끓여오라 해라. 언니, 엄마가 꿀차 한 잔 가지고 오래. 나는 언니 뒤를 따라갔다. 언니는 차만 들이고 바로 나와서 언니 방으로 갔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언니를 입마을에 사는 한옥이라는 총각하고 언니하고 짝을 지어 주자는 것이었다. 그 집에서 언니를 무척이나 마음이 들어하고 우기 총각도 대보름날 언니를 보고 한눈에 반했단다. 언니 입마을 우기 오빠하고 짝지어 준다는데 그게 뭐야? 뭐? 언니는 얼굴이 빨개져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어쩔 줄 모른다. 그런 언니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한 달 후에 엄마는 가을에 따서 잘 보관해 두었던 목화를 씨를 뺀 다음 손틀에 들어서 대자리 위에다 포근포근하게 펴 정성껏 손질하였다. 알고 보니 큰언니 시집 보내려고 이불소물 준비한 것이었다. 그때부터 엄마는 언니 결혼 준비에 무척이나 바빴다. 작은 집 당숙 모들도 와서 일손을 도왔다. 고운 양단 이불을 만들고 노랑 조거리 빨강 치마 색동 조거리 남색 치마 너무 예쁘다. 며칠 후 아침부터 온 집안이 부산하다. 시집간 고모도 오고 친척들이 많이 왔다. 큰언니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한복을 곱게 차려 입었다. 엄마와 어른들은 온종일 떡과 맛난 음식을 장만하고 부모님도 한복으로 곱게 갈아입었다. 해질 무렵 동구 밖에 몹시 시끄러워서 뛰어나가 보았다. 얼굴은 오징어로 가리고 등에는 무엇인가를 쥐고 등을 2개나 들고 옆 사람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함사세요, 함사세요. 고모가 하얀 봉투를 들고 나오고 언니 친구가 술상을 들고 나와서 한팔로 온 사람들을 어서 오라고 술을 먹이며 한 걸음 다가오게 하고 흰 봉투를 놓고 또 한 걸음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시끄럽다. 대문 앞에 가까이 왔을 때는 언니 친구들과 작은 언니와 나까지 모두 합세하여 팔을 잡고 막 끌어들였다. 함을 진 사람은 안 끌리려고 팔을 버틴다. 한바탕 소동 끝에 대청마루에 들어와 떡시루 앞에서 인사를 하고 함을 넘겨주어 엄마가 받았다. 그 속에는 청시롱실, 사주단자, 금으로 만든 쌍가락지, 옷감, 핸드백 등 선물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다. 아침부터 언니 결혼 준비에 부산했다. 대문 앞에다 콩과 붉은 팥을 깔아놓고 그 위에는 왕골 돗자리를 덮어놓고 그 끝에는 바가지를 엎어놓았다. 새 신랑이 가마타고 대문 앞에 당도했을 때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새 꾸러미를 새 신랑 가마에다 던지며 신랑이 내리지 못하도록 제 세례를 주었다. 그래도 신랑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가마 앞에서 내려 대문에 들어설 때 미리 깔아놓은 그것을 밟고 들어가서 엎어놓은 바가지를 오른쪽 발로 세차게 밟아 박살을 냈다. 모여있던 모든 사람은 그 광경을 재밌게 지켜보며 즐거워했다. 그런 관문을 통과해서 차려놓은 대례상 앞 양쪽에서 신랑 신부 마주보고 절을 하는데 신부는 한삼 그리고 머리에 족도리를 쓰고 볼에다 연지곤지를 이마에까지 찌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두 손이 보이지 않게 긴 쇼를 걸치고 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절을 한다. 한 배, 두 배 술도 따라 주고받고 언니는 술잔을 입에다가 살짝 댔다가 떼었다. 그렇게 예식은 끝났다. 그날 밤 아담하게 꾸려놓은 작은 방에 술상이 들어가고 드디어 신랑 신부 둘이만 마주 앉았다. 우리는 숨을 죽이며 손가락에 침을 묻혀 문창호지를 구멍을 내서 한 눈은 찔끔 감고 한 눈으로 그것을 훔쳐보며 숨을 죽였다. 술상을 한 옆으로 물리더니 신랑이 급히 호롱불을 끈다. 너무나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간간히 들려오는 숨소리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신랑은 싱글벙글 표정이 매우 좋았고 언니는 불그레한 얼굴로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침을 먹은 후 언니와 형부는 가마를 타고 언덕을 넘어 시집을 갔다. 시집갈 때 집에서 기르던 토종볼도 2통을 딸려 보냈었는데 그 볼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서 그 2통이 40독으로 불어나서 거기서 나오는 꿀을 팔아 농가 밭을 사서 점점 세산이 늘어 언니는 시댁 식구들과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덩어리라는 소리를 들으며 아들딸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따뜻한 봄이 되어 형부는 조를 심을 하전밭을 일구려고 몇몇 사람들과 뒷산에 갔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들것에 실려 황급히 읍내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으나 가망이 없다고 했다. 결국 형부는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 왜 그런 사고가 났을까? 같이 일하던 사람들 이야기는 이러했다. 화전을 일구려고 불을 놓고 불이 꺼진 다음 갱이로 땅을 파서 거의 밭을 만들고 나머지 남은 부분을 마저 파려고 할 때 깡통 같은 것이 나와서 뭔가 하고 갱으로 때려 찍는 순간 쾅 하며 주위의 모든 것이 하늘로 솟으며 흑세례를 주었다고 했다. 어떻게 해볼 틈도 없는 순간이었다고 모두 널라 쓰러져 있다 보니 한 서방이 피투성이가 되어 흙과 함께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했다. 언니는 형부의 비참한 죽음 앞에 말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고 시부모는 실신 상태에 식음을 전폐하고 산송장처럼 누워 있었다. 그럭저럭 1년이란 세월이 흘러 그 고왔던 언니의 모습은 차마 두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이나 야위어 있었고 그렇게 불같이 늘어나던 벌도 시름시름 다 죽고 겨우 시집갈 때 가지고 간 2통만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 2통도 상태가 신통지 않다고 하면서 나는 이제 그 집에서 더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왜 언니? 언니는 말없이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다가 말문을 열었다. 알고 보니 형부가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것이 언니 잘못인 것처럼 수시로 서방 잡아먹은 년 꼴도 보기 싫다며 가거라 이년아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울고불고 야단을 떨었다. 그래서 남편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억울한 수모까지 견디고 살려니 동네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고 도저히 더는 버티기가 힘들다고 했다. 얼마나 힘들고 속이 답답했으면 어린 동생인 내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을까. 언니가 가엾고 불쌍하다. 내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 같이 한참을 울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산에는 진달래가 한창인 언니의 결혼 기념일 날이었다. 언니는 형부 묘 앞에 술 한 병과 담배 한 대를 피워놓은 채 묘 앞에서 엎드려 차디찬 모습으로 형부 따라 먼 길을 떠났다. 오늘은 언니가 어린 내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던 날처럼 매섭게 좋은 날이다.
그때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며 저절로 눈물이 두 볼을 타고 내린다. 언니의 고왔던 목소리, 청포도 사람.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 대보름날 언니가 1등을 해서 타온 TV는 여전히 안방에 놓여 있건만 그때 대보름날 내가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주인공이 없는 그 TV는 쓸쓸해 보이기만 하다. 언니가 시집가던 날 연지곤지 찍고 곱디고 온 그 모습, 신방에 들었을 때 수줍어하던 그 모습, 결혼하여 한참 깨가 쏟아지게 행복해하던 언니의 모습들이 영상처럼 지나간다. 밖에는 눈이라도 내릴 것 같은 꾸물꾸물한 날씨가 내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무겁게 한다. 지금도 가끔 문제가 되는 그 폭발물 깡통 같은 그것은 6.25 전쟁 때 묻혀있던 수류탄이었다. 그런 것을 모르고 갱이로 찍었으니 말 안 해도 알만한 일이다. 60년대 그 당시에는 산에 가면 파편 조각 탄피가 많아서 주워다가 엿받고 먹곤 했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을 흔하게 보고 자랐고 다른 고장에서도 어린이들이 놀다가 수류탄 때문에 사고가 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 탐지기를 가지고 와서 위험한 것들은 모두 제거해 갔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 홍수가 나면 물살에 떠밀려온 수류탄, 불바탕 같은 것들이 발견되고 한다. 어쨌거나 그 옛날에는 즐겁고 좋았던 추억거리도 많지만 그 아팠던 일들은 세월이 몇십 년 흘렀건만 아직도 깨순이 가슴속엔 아프름으로 남아 숨쉬고 있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 무서운 전쟁이란 것이 없었으면 한다.